네, 말 그대로 정부가 정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 부양 대책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요. 또 금리도 최근 2달 사이에 2차례나 내렸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 삶에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요. 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연 2%가 됐습니다. 네. 자, 시장이나 이 경제계 쪽에서는 예상을 했던 겁니까? 증권 시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예. 오늘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예. 반면에 뭐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연구소에 계신 저 같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편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일단 금리는 인하할 것으로 본 거네요. 그랬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요. 네. 일단은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킬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하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무래도 예. 민간 쪽에서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도 아무래도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부족한 돈을 빌려서 하고요. 특히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거나 또는 부족한 영업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늘처럼 인하가 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다소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대출금리라든가 또는 가계대출금리 같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낮아지면서 네. 아마 전반적인 경제의 빚 갚기 부담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면 일찌감치 막 내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리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우선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가장 큰 정책적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혹시라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좀 염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수정이 다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보았던 것보다도 올해 성장률 를 3.8에서 3.5로 0.3%포인트 낮추셨고 예. 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치도 낮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 움직임에 대해서 현실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그래도 많이 내려간 편 아니겠습니까? 네. 더 내려가겠네요. 그럼 한 지금 3% 중반 정도인데 뭐 3% 초반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리 인하가 예. 오늘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전반적인 시중금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우선 낮춰야 되겠고 예. 이에 따라서 여기에 덧붙이는 가상금리가 결정되고 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실제로 2달 앞서 이루어졌던 8월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도 우려했던 것처럼 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것처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 앞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쯤 나타나는 거예요? 대략?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중금리 하락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데에는 짧게는 한 달, 많게는 한 2-3달 정도도 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3달 뒤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지금 가계대출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8조 원, 9조 원 가까이 늘었던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가계부채가 큰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오늘 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8월에도 약 5조 5천억, 9월에도 약 5조 5천억, 그래서 최근 한 2달 동안 가계 부채가 11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네. 계속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계 부채의 총량, 규모 면에서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총량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용도로 빌리고 있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 실제로 대출 금리가 만약에 10조 원 늘었다면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려되는 상황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늘어나거나 또는 정책당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예.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자영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러한 영업자금 또는 저소득층의 생계자금으로 돈이 많이 풀려나간다고 한다면 네. 그만큼 나중에 정상적으로 상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로 확인되는 것은 다소 좀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보다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지만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린 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영업자금 또는 부족한 생계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이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대출이 많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금리가 인하되는 건 좋은데 또 금리 그러니까는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또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신금리도 당연히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적인 정책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같이 가지게 있겠죠. 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전반에 경제 주체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노년층, 은퇴 계층 이러한 분들의 이자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소득 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효과가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러한 자산가 또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 예금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도 역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돼서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경기가 회복돼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도 그만큼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살아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그 시장 나가 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네. 장사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좀 돈이 좀 풀리면서 장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처럼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 고용이 늘고 또는 그 연쇄적인 효과로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이러한 선순환이 얼마나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매출이라든가 생계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최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노리고 있는 그러한 정책 효과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는 좀 어떻겠습니까? 보통 금리 내리면 물가가 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역시도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1%대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도 많이 높아져도 2.4%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 안정 목표라고 해서 2015년까지 연평균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물가 상승률의 범위가 2.5에서 3.5%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범위의 하단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과거보다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추가로 또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2%도 사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가 현실화되게 되는 셈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당장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 상황이 중앙은행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향후 1, 2개월, 길게는 3, 4개월 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거나 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좋지 않을 것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고 네. 추가로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즘 대출 받으러 가면요. 네. 이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변동금리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은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돈을 얼마만큼 빌리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빌리려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단기간에 걸쳐서 돈을 이용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금리가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금리부 대출이 유리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하지만 5년 내지 10년 정도 기간 동안 긴 기간에 걸쳐서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2, 3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화 정책 역시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정금리가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장기적으로 10년 뭐 5년 이상 이렇게 대출하실 분들은 이제 고정금리가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면 네. 일단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나은 것 같아요. 1년 사이 내에서 일단은 네.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총력전을 피고 있는데 일단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네.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용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